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디의 채용 톡톡 진현수입니다. 오늘은 깃두라미 그룹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깃두라미 홀딩스 나노캠 부문에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2월 15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디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포항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강미승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현대종합금속 주식회사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종로 소재의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체에서 용접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용접봉, 용접성 테스트 및 고객 AS 지원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용접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4,5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입사 지원서와 고교 생활 기록부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네, 현대종합금속 주식회사에서 용접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용접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대역산업 주식회사입니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체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4대 보험 및 근로내역 신고 등 노무 업무 일체입니다. 학력과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230만 원 이상 260만 원 이하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2월 16일까지입니다. 대역산업 주식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강미승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강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반정숙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반영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강원 도민일보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호평동에 있는 신문 발행업체로 신문 방송 기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강원도민일보 포털 뉴스 기사 제작입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은 무관하며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입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201만 580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19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에서 신문 방송기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유진건철 원주공장입니다. 이곳은 원주시 부름면에 있는 강구조물과 철물 제작 시공업체로 공장 전기 관리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공장 내 전기 설비 유지 및 보수 업무, 전기 안전관리 업무, 수변전실 관리 업무 등입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채용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연봉 2,800만 원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유진건설에서 전기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용 소식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반정숙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어느덧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또 절기상으로는 입춘이었거든요. 몰랐어요.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하고 싶은 일 있으신가요? 저는 강아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강아지 이제 좀- 키우세요? 아니요, 키우진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 만족을 많이 하는데 바깥에 좀 날씨가 나가서. 춥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구경도 못 하는데 네. 좀 이제 날씨 풀리고 하면은 공원 같은 데 산책 가면서 네. 강아지들 좀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행 이런 건 안 가고 싶으세요? 제가 또 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집에 있는 걸 자꾸 좋아하는데 아이라고 어플하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단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오늘 좀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여러분들 또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죠. 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다 그쵸? 보니까 네. 뭐 코레일이라 그러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철도공사. 코레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일단은 코레일은 뭐 우리나라 전체에 뻗어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음. 채용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해요. 특히나 이제 사무 영업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문도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이나 토목, 건축, 전기통신까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건설사를 못 간다 할지라도 코레일은 굉장히 또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전기통신 관련해 가지고도 내가 철도 관련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네. 뭐냐면 사실은 이 코레일 자체가 서류 전형이 굉장히 쉽다라고 유명한 곳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서류요? 서류를 지원을 하시면 웬만하면 다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웬만하면이라는 의미는 진짜 내가 뭔가 블라인드 요소를 위배한다든지 네. 뭐 헛소리를 쓰다든지 막 이런 것들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필기 전형이 보내준다는 거고 그 네. 얘기는 코레일 자체가 천하제일 NCS 선발대회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코레일이 설사 내가 베스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여기서 쌓인 필기 경험이 다른 공기업 지원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되는군요. 네. 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코레일을 소개해 주신 이유는 최근 채용 공고가 올라왔기 때문인가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려요. 왜죠? 채용 공고가 올라오긴 했지만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채용 예정만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뭘 뽑을 거고 얼마나 뽑을 건지 어떤 자소서 뭐 어떤 전형이 있을 건지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정작 지원 접수는요 다음 주 월요일 커밍순인가요? 날, 네, 커밍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13일부터 지원을 시작하실 수 있고요. 네. 제가 근데 이걸 오늘에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지원 접수 마감이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13일 정말 날- 없네요. 그렇죠. 월요일 날 시작해서 수요일 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얘기를 하면 이제 채용 다 지원하셨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작성을 하셔가지고 꼭 지원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앞서 제가 공기업 지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NCS형 시험을 필기시험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 서류를 합격시켜준다 네. 라고 하면요. 이 필기 전형에서의 그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코레일은 워낙 모든 모수 자체가 일단 서류를 다 합격시켜주는 터라 네. 내가 만약에 필기 시험으로 코레일을 합격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정도 실력이면요 네. 웬만한 공기업은 다 합격할 거예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러다가 그냥 모르겠다 난 코레일 들어가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번에 채용 규모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에 일반 공채라고 하죠.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는요. 숫자를 세보니까요. 896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900명 정도 네.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보훈 제한 뭐 이런 쪽까지 합치면요 1,000여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공채 시즌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렇네요. 그런 입춘과도 같은 그런 채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몰라셨다면서. 지원 꼭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것 중에 네. 또 하나는요. 이 지원서 쓸 때 네. 대부분 다 접수 마감 어차피 밤에 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한 12시까지만 쓰다가 이제 네. 제출해야지 하는데 14시 마감입니다. 이거 아. 깜빡하고서 놓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3일인데 게다가 14시까지. 그렇죠. 수요일 14시까지니까요. 이거 네. 놓치시지 말고요. 미리미리 그래서 작성하라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을 꼭 확인해서 미리미리 좀 작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레일 면접 기출 질문부터 알아볼까요, 쌤? 네, 맞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요,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네. 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다만 이거를 처음 받아보는 분들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면은 자소서 항목은 코레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있는 사업 분야는 뭔지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갑자기 면접 가서는 띡하니 뭔가 NCS형 경험 질문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엔 다른 공기업에서도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대표적인 질문 한 가지, 기출 네.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바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과 네. 극복했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레일에 들어오면 뭐가 힘들 것 같냐 이렇게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이 일하면서 느꼈던 부분일 수도 있었을 텐데도 네. 하필이면 또 앞에 살면서라는 단어를 살면서, 또 네. 힌트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 살면서 힘들었던 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어려움을 좀 겪고도 있는데 네. 이래서 내가 경험을 정리해 놓는 거, 내 삶을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그 취준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쌤은 어떤가요?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네. 면접에 가가지고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뮤지컬 찍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이게 가식적인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얘기를 쉽게 못해요. 그렇군요. 제일 힘든 것도 맞지만 네. 사실은 또 아직 극복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합격하면 그럼요. 극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없고 했던 과거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과거에 힘들었던 일 얘기해 주세요라고 다시 질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서 사례를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취준 생활이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하듯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솔직하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될지 조금 난감합니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이제 연지 씨가 인상을 팍 썼단 말이죠. 공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네. 가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네.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이 대화라는 거, 면접이라는 건 결국에는 대화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하는 그 와중에 공감이 전혀 안 될 이야기하는 거. 마치 내가 문돌이인데 수학과와 소개팅을 하는데 하루 종일 선형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네. 상대방을 바라볼 때의 그 표정. 너무 이질감 느껴지는. 그렇죠.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당연히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소지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아무리 좋은 소재를 할지라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좋은 점들을 주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대화의 가장 큰 시작점은 공감입니다. 네. 물론 이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운 좋게도 막 네. 장교 출신이시고 군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나 트라우마를 네.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이 그치 힘들지 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도박수이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 네. 솔직해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 이 솔직함이 과연 그들한테 공감이 될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좀 모두에게 공감 갈 수 있는 소재를 좀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의 의도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이 질문은 왜 하는 거죠? 일단은 살면서 네. 가장 힘들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 자체가 네. 일단 내가 힘든 거 얘기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네. 공감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공감이라는 부분이 결국엔 객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힘들다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예요. 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MC분은 네. 첫 방송 힘들었나요? 안 힘들었나요? 당연히 힘들죠. 힘들죠. 네. 당연히 힘들단 말이죠. 네. 근데 반대로 안 힘들었던 사람은 없을까요?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이
분명히 둘 다에게는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한테는 힘들다라는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친구한테는 힘들다라는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힘들다라는 기준이 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힘들다라는 그 단어 자체는 결국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네.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은 면접관이 이걸 물어보는 의도? 당연히 그 주관적인 기준을 파악하는 데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주관적인 기준을 파악해 놓으면 뭐가 좋냐?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저 기준을 갖는다면 어떤 일을 힘들어할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 질문이 결국엔 극복했던 방법까지 그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극복했던 방법까지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 친구는 들어와서 이런 일을 힘들어 하겠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겠구나라는 그러한 간접적인 정보, 어떻게 보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도라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쌤 말씀대로라면 판단의 기준 같은 것들이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물어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면접관이 좀 원하는 바에 맞춰서 일했을 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사실 그것도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열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또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일하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공감을 하기에는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어 자체가 살면서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인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셔도 되겠지만 네. 내가 지금 거의 한 뭐 20년 중반 후반 이렇게 25년 이렇게 살았는데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인턴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면 알바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일단은 갸우뚱하실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네. 거를 좀 염두를 하셔야 돼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인턴을 하는 와중에 서류 작성을 해보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뭐 서류 작성이 힘들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가능성도 없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칩시다. 네. 근데 병원에서 그 병원비를 체납한 사람한테 돈을 도촉하는 일을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그거는 어떨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거는 대체로 좀 힘들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체로 좀 힘들다고 네. 생각해요. 그 미묘한 차이가 결국에는 상대방한테 대화를 할 때 공감이 될 수 있는 사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일도 사실은 내가 수월하게 이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면접이기 때문에 그리고 채용이기 때문에 내가 일과 관련돼서 힘든 포인트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네. 다만 그 사례가 이 사람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는 사례인지만 점검하신다면은 그게 취미생활에서 발생한 힘든 일이든 아니면 진짜 살면서 다쳐서 생겼던 힘든 일이든 혹은 일하면서 생긴 일이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면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될 겁니다. 네, 역시 솔직한 것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근데 물어본 게 또 극복 방법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극복했는지인데 사실 이 극복할 수 있는 일도 있긴 하지만 없는 일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은 아침잠을 줄이는 거였다라고 네. 하면은 이걸 극복하는 거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 의지의 차이니까요. 그쵸.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재수였다고 칩시다. 근데 어쨌든 재수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재수를 다시 도전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삼수니까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례에 따라서 네. 극복 방법이라는 그 요소 자체가 그 현상 그 자체를 극복했는지와 아니면은 새로운 것들을 다시 바뀌어서 내가 변화했는지의 네. 포인트가 좀 달라질 겁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힘들고 나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극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인상 자체가 파지티브하게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한 부분에 집중해서 어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복했던 내용이 사례에서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변화됐던 모습에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재수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재수 같은 경우에는 재수 자체는 극복이 불가능하겠지만 네. 재수를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그리고 그걸 왜 내가 힘들어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극복해야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책임감이 없었던 것 같다. 뭐 부모님이 가장 날 믿고 기다려주셨던 시간인데 그 믿음에 대한 저버렸다는 그 뭐랄까 박탈감, 뭔가 미안함, 죄송함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날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네. 내 스스로가 변화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굉장히 주어진 걸 최선을 다했다. 그런 네. 것들이 날 변화시켰고 결국에는 삼수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기준점은 확실히 누군가가 믿고
의지하고 혹은 책임질 만한 소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좀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다.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정보는 자연스럽게 역량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면접 가셔서도 면접관들한테 자연스럽게 내가 대놓고서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면접관들이 이 친구는 뭔가 일을 맡기면은 책임을 잘 지는 친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합격 점수를 줄 겁니다. 네, 쌤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우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걸 물어봤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그 안에서 힘든 이유를 말하면서 나만의 주관과 가치관을 전달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또 그리고 극복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것들을 좀 어필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역시 베스트.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들었는지. 네. 여러분들도 이거를 다시 그냥 사실 다른 얘기 필요 없이 잠깐 이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네.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공감되는 능력, 이야기들, 사례 찾아셔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거, 그리고 극복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량을 보여주는 거. 네.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하는 네.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 기승전 역량 얘기하는 거 아니냐? 기승전 간접적으로 역량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역량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위기를 넘어서 그 과정과 설득력만 가지고 있으면 역량은 자연스럽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놓고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어떤 역량을 보유하게 됐는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동문서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네. 거는 A라는 질문을 했을 때 A라는 답변을 하는 거지.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내가 이러해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로 끝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사례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살면서 있었던 일, 가급적이면 20대 이후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20대 이후의 이야기인 가장 큰 이유는요, 힘들다라는 기준이 주관적, 결국에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성인이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민증 나왔을 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민증이 아니라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느 정도 정립됐을 때가 네. 성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관이 정립된 이후에 힘들었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 결국에는 가치관의 기준점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20대 이후의 이야기들 중에 내가 네. 정말 힘들었던 요소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좀 20대 이후의 이야기로 조금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역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과하게 또 어필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팁을 주셨네요. 그럼 이런 질문에 좀 꼬리 질문 같은 건 안 붙을까요, 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꼬리 질문 자체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네. 붙는 분들도 있고 안 붙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대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60-70%는 안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역량이 보여지고 그 기준점을 잘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은 굳이 내가 상상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면은 추가로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엔 이 질문을 모두 물어보는 거, 네. 그 기준점을 알고 그 역량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인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당연히 대놓고 한 번 더 기회를 물어보겠죠. 주거나 물어볼 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극복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극복한 경험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도움이 되실 것 같나요?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간접적으로 앞에서 그 극복 방법이라든지 극복 요소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잘 정리해 놓고서는 잘 대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앞서 제가 책임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어필했다라고 네. 한다면요. 코레일에서도 사실 내가 맡는 역할이 굉장히 사소하고 단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노력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안전적으로 운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책임감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어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코레일 좀 인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였어요. 어떤 분들이 좀 지원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단은 다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네, 그러니까 공기업을 지원하시고 계신다. 일단은 사실은 철도라든지 운행 이런 분들은 네. 사실은 그쪽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무조건 지원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무행정, 사무영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사무행정으로 공기업들 지원하시거나 하는 네. 분들,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솔직히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역할이나 일들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고 꼭 한 직무에서만 계속 평생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무행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다,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특히 필기시험이 좀 약하신 분들이다. 이 3박자 모두 연습해 볼 수 있고 만약 최종 합했다라고 했을 때 평생 직장으로 가질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레일 지원하시는 분들께 좀 당부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쌤? 이게 사실 제가 앞서 자소서 그냥 적부예요. 네. 뭐 어쨌든 헛소리만 안 쓰면 합격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8할 정도는요 네. 그냥 대충 씁니다. 아,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합격했을 때가 문제되지 않아요? 면접 때서? 그렇죠. 면접 네. 때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 면접에서 결국에는 물어보는 질문들 결국에 어디서 나올까요? 자소서. 네, 자소서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자소서를 띡하니 열어놓지는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네. 그 질문지 자체는요, 사실은 면접 질문이랑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써놓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면접에서 내가 어필할 내용들이 모두 다 네. 자소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도 잘못 껴지듯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잘 봤다 할지라도 면접에서 탈락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류 전형 아무리 3일이라 할지라도 네. 정말 정성껏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필기시험은요 그 이후에 공부하셔도 돼요. 어차피 NCS 시험 3일 공부한다고 여러분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 시간에 차라리 자소서 열심히 써놓으시고요. 서류 전형 합격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필기 전형 공부하셔도 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리 서류 전형 합격이 쉽다고 해도 이 면접 기간을 생각해서 좀 정성스럽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